네, 서동수의 글로벌 마켓 리더 메리츠 정보증권 서동수 대리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우리 서동수 대리는 크리스마스 동심으로 돌아간다면 선물 뭐 받고 싶으세요? 저 동심이 없나 봐요. 예. 전 돈이 받고 싶습니다. 이름은 동수인데 동심은 없어요. 예. 그래요. 다 성인들은 비슷한 생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이번 시간 그래도 돈이 되는 여러분들께 정보를 좀 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죠. 네, 산타랠리입니다. 미국 사상 처음으로 18,000선 다우지수 돌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성탄절을 이제 이틀 앞둔 미국 증시가 18,000선 다우지수가 돌파를 했습니다. 사상 처음이라서 더 이제 미국 증시도 굉장히 좀 고조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도 상승 랠리에 동참하는 모습이었고, 나스닥 지수가 소폭 조정을 받긴 했지만 크게 좀 개의치 않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일단 3분기 GDP 성장률도 너무 좋았고요. 어떻게 좀 보셨나요, 대리님? 다 말씀하셨네요. 네, 다 말씀하셨는데. 이게 분명히 제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거를 보면서 참 하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 시청자 여러분께서 코스피를 바라보면서 이런 좀 박탈감을 좀 더욱 크게 느끼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런 지수가, 그러니까 다우 지수가 좀 유지가 되면서 코스피 지수가 적어도 빠지지는 말아야 되는데 또 반대로 움직이고 있으니까 좀 죄송한 마음도 없지 않아 드는데요. 어쨌든 미국 시장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좋고요. 연준의 이제 그 옐런 발언으로 인해서 비둘기적 스탠스가 확인이 됐었고, GDP 성장률, 3분기 GDP 성장률이 2분기가 3.3%대 초반이었는데, 3% 초반이었네요. 그런데 이번에 사실 한 4.3% 정도 나올 거라고 봤었거든요. 근데 5% 어떠한 에코노미스트도 맞춘 분이 아무도 없으세요. 그래서 어쨌든 경기 회복이 확인이 되고 있다.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이 트렌드 자체가 이게 11년 만에 8년 만에 이렇게 GDP가 최고치로 나왔다라는 여러 가지들이 얘기가 있었는데, 어쨌든 이런 걸로 인해서 기술주 굉장히 폭등하는 모습들을 좀 미국 증시에서 보여줬습니다. 네. 그래요. 참, 이 GDP도 깜짝 놀랐습니다. 예상치 3.3%대 초반, 그리고, 잠정치 3% 중반. 그랬는데, 지금 확정치가 지금 5%까지 올라왔단 말이죠. 예, 이런 부분에서 좀, 상당히 좀 깜짝 놀랄 만한 그런, GDP 성장률까지 좀 보여줬는데, 자, 이에 따라 전체적으로 좀, 이 뉴욕 증시를 놔두고, 외신들의 반응 지금 어떻습니까? 일단 CNN 머니에서는 이제 incredible 5% 이렇게 됐었는데, 그러니까 믿을 수 없는 정도의 5% 상승, 진짜 대단한 GDP 성장률이다.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경우에도 이 GDP 성장률이 8년 내 최고가 되는지, 그리고 소비자 지출이 견조한지, 그리고 미국 기업들의 실적들이 회복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주안점이라고 봤었는데, 이런 것들을 완전히 또 만족을 시키는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블룸버그에서는 일단 미국 양적 완화가 성공적으로 지금 마무리가 되어 간다라는 측면, 저유가가 굉장히 큰 도움을 줬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옐런의 어떻게 보면 인내심 있는 스탠스가 모든 이런 다우 지수를 설명을 하고 있다. GDP 성장률 서프라이즈는 일단 저유가라는 것들로 인해서 가처분 소득 확대라는 얘기는 항상 누차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질적으로 소비 확대로 이어지는 모습들이 좀 보여줬었고, 기업 투자들도 이런 저유가로 인해서 충분히 탄력을 받았었다. 하지만 좀 수출이 줄어들었다라는 점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긴 하겠지만, 지금 미국 시장에는 이런 것들은 별로 중요한 것들이 아니다. 사실 소비랑 투자가 이끄는, 사실 미국이 솔직히 이제 중국이 미국이랑 비슷한 건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일단 수출에는 크게 개의치 않는 모습들. CNN 머니 보니까 미국 기술주들이라든가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요즘 환율 때문에 굉장히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2015년도에 이러한 모든 모습들을 종합해 봤을 때 긍정론이 확산이 되기는 하겠지만, 또 반대로는 연준이 6월 달에 금리 상승을 한다. 그러니까 1, 2, 4월에 본격적으로 논의를 거쳐서 6월에
이제 엑시트를 출구 전략을 감행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게 되면 과연 우리들한테 어떻게 영향이 될까 이런 부분들은 좀 어떻게 보면 좀 걱정이 오히려 좀 앞서고 있습니다. 네. 사실 1분기 초에 금리 인상이 이어질 것이다. 이 때문에 굉장히 좀 글로벌 시장이 긴장을 했었던 건데 일단은 이 부분은 연기는 됐잖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미국 경제는 회복되고 있고 여기에서 그럼 자금 이탈에 대해서 우리 좀 수급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그 연말에 그 산타랠리 계속 지금 산타랠리예요. 산타랠리고 며칠 안 남았는데 분명히 좋게 끝나겠죠. 좋게 끝나고 4분기 실적이 아무래도 3분기 대비해서는 약간 좀 슬로우해지는 모습들이 좀 웬만해서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는 보고 있는데 어쨌든 미국하고 중국이 전 세계 증시의 버팀목으로 좀 역할을 계속 할 거라고 보여지고 그리스 지금 2차 투표 부결되면서 3차 투표까지 지금 가고 있는 상태고 러시아 같은 경우도 슈퍼 금리 인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루블화가 계속 폭락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뭔가 리스크가 번지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미국 이런 사안 때문에 전혀 부각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어쨌든 통화정책 기조는 분명히 변화를 한다. 그리고 지금 우리 금융위기 때 나왔던 모든 이런 미국 경제가 좋고 다운톤으로 들어가고 금리를 상승을 시키고 이러면서 이머징에서 자금들이 엄청나게 빠져나가면서 외환보유고가 바닥이 나고 IMF 신청을 하고 되고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닮아 있다는 점. 위기에 대한 인식은 분명히 해야 됩니다. 지금부터는 아니라 올해 내내 그랬어요. 내내 그랬지만 이번의 위기는 만약에 떨어진다고 한다면 또 굉장한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반대로 얘기하면 뭡니까? 굉장한 큰 기회가 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굉장히 조심조심히 내년 6월까지, 내년 상반기 자금 유출이 굉장히 커질 수 있다. 이러면은 국내 증시의 낙폭 상당히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기회를 가지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현금을 가져가는 기회를 찾는 전략을 항상 염두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확실히 좀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이 증시의 폭이 상당히 좀 달라집니다. 사실 지난주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좀 많이 빠져나가면서 하락폭도 그만큼 컸었고 어제도 물론 이제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외국인들의 어떤 매도폭이 그렇게 크지 않았기 때문에 소폭의 하락만 좀 가져왔던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의 연동을 여러분들께서 좀 잘 좀 체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두 번째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중국 시장 조정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나가던 중국 시장이 어제 약간 좀 조정세를 겪었죠. 네. 네. 중국 시장 조정세에 대해서 글쎄 이거 우려해야 할 바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습니까? 아직 우려하기에는 기우라고 좀 판단을 하시면 되고요. 일단 어쨌든 3% 조정이 됐었는데 많이 오른 것들이 조금 되돌림을 줬었다. 이 정도로 정리 들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차익 실현 구간이었다. 다시 이제 그 조정 이후에 재차 상승을 이어갈 것이다. 이렇게 좀 봐야 되는 건지 좀 외신에서는 좀 어떻게 다루고 있나요? 여러 가지 악성 아무래도 미국 쪽에서는 중국 증시에 대해서 항상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코멘트들이 많습니다. 네. 사실 리서치 센터에 있는 애널리스트들 같은 경우에는 미국하고 중국의 잣대를 갖다 댔을 때는 중국이 훨씬 매력적인 시장이다라고 얘기하는 애널리스트는 훨씬 많을 거예요. 왜 이렇게 움직이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제는 이제 블룸버그에서는 PR 기준으로 11.7배 올랐기 때문에 시장의 밸류에이션 부담으로 인식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사실 마켓워치에서 얘기를 하기에는 상해 종합 증시가 너무 오르는데 항생 증시가 항생이 안 오르는 것도 좀 어색하다. 분명히 똑같은 시장이 나눠져 있지만 똑같은 중국인데 어떻게 이렇게 주가의 낙폭이 그 상승폭이 다를 수가 있느냐. 그래서 여기서 차트를 보시면 일단 그 상해 종합을 한번 보시면 이틀째 지금 좀 밀리면서 11선 지금 터치를 하고 약간 반등을 하다가 어제 장 막판에 11선을 뚫고 내려가면서 약간의 조정의 빌미를 좀 보여줬었는데요. 항생지수를 보시게 되면 항생지수는 이틀 전에는 반대로 오르다가 어제 어쩔 수 없이 약간 좀 밀리는 모습들 보여주지만 약간 차별화되면서 키 맞추기를 시도를 하고 있다라고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외신들 분명히 좀 중국에 대해서 약간 좀 견제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의 어떤 러시아와 또 이제 신흥국들에 대한 어떤 통화 스와프 이 부분에 대해서도 미국에 대한 도전이다 이러면서 상당히 좀 부정적으로 좀 글을 내는 이런 모습도 좀 보였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 것들을 떠나서 앞으로의 좀 파급력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이 중국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기회 영역으로 한번 일단은 판단을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고 좀 보여지고요.
자연스러운 조정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틸리티라든가 에너지주들이 좀 중국 증시의 상승을 이끌었었는데 최근 그 조정 없이 20% 가까운 상승을 보였다는 얘기죠. 원래 한 20% 정도 뭐든지 오르게 되면 한 5%에서 한 7% 정도, 30%의 되돌림을 주는 것은 당연합니다. 20%의 하락이 있다면 7%에서 5% 정도의 되돌림, 기술적 반등이 항상 이루어지듯이 이러한 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모습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상해 종합 기준으로 해서 사실은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3,000포인트에 대한 지지선이 확실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봤었는데 이제는 뭐 한 2,900포인트까지는 한번 열어놓으면서 하지만 외국인 입장이든 국내 투자자 입장이든 이 이동평균선하고 지금 주가가 만나는 이 지점에서 분명히 분할 매수를 들어가고자 하는 것들. 근데 그 전에는 항상 상해 종합증시에서 이 구간에서 분할로 들어가려다가 하면서 다 올라가면서 그냥 넣으면서 다시 반등 다 했단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조금 약간 조정이 깊어진다고 한다면 2,900포인트를 기점으로 해서 3,2,900 분할해서 매수를 하시면 된다. 뭐를 사면 된다? 타이거 합성 차이나 A 레버리지 사시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말씀해주셨던 그 호랑 합차였죠. 줄임말로 그 타이거 합성 차이나 레버리지가 말씀하셨던 그때 기점으로 25% 이상의 수익률을 내고 있단 그렇죠. 말이에요. 네. 얼마 전에 또 다시 신고가를 경신해내고 어제는 소폭 이제 중국 증시와 함께 조정을 받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분할 매수 관점으로 들어가면 될까요? 예,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타이거 합성 차이나 A 레버리지 같은 경우는 약간 이제 순자산 가치하고 약간 좀 괴리율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제 떨어진 거 마이너스 2%로 떨어질 건 아니었었거든요. 오늘 한 추가적으로 한 1,000원 내지 한 22,000원 내지 21,000원 후반대에서 들어가시면 순자산 가치와 맞춰서 분할 매수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또 조정이 추가적으로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오늘이 또 중요한 기회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서 중국 증시와 함께 또 전략 가져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가지 이슈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글로벌 마켓 리더 메리츠 종금증권 서동수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